20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당원 노회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원으로 다시 이제 그 당원 자격을 획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왔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진보 정치의 전망과 과제,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진보 정당이 만들어지고 여러 해가 또 많은 일을 거쳐왔는데 또 아직도 과제가 명확치 않고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또 주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앞선 파트에서 진보 정당의 과거 현재에 대한 조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전망과 과제를 제 나름대로 좀 용이하게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 문제의식을 지난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현재가 3전 4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7.8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진보정당이 과거 이승만 정권 때 진보당 말고 87년 민주화 이래로 새롭게 시작된 진보정당의 여러 흐름들, 시도들, 노력들이 크게 3번 엎어지고 지금 4번째 일어서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민중해당, 민주당, 한국노동당 등이 이렇게 초기에 아주 소수 정당으로서 실험적으로 시도되었다가 이렇게 실패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시도는 이제 그 바탕에서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창당되었다 또 실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분열을 잇고 통합진보당으로 넓게 모였다가 다시 2012년도에 또 통합진보당이 또 이제 분당돼서 오늘까지 이르는 상황. 크게 이제 3번 이렇게 시련 속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지가 지금 이게 오늘 일어설지 또 어떻게 일어설지가 오늘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통합진보당 작년에 통합진보당 사태 등이 일어나면서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왜 같이 했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상당히 좀 괴로웠습니다. 저는 특히 같이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대로 된 이제 민중당 원내 진출까지 하고 어찌 보면은 지난 15년간의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시절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게 이제 민중당이었다고 본다면은 그 민중당이 가능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제 군소정당, 민주당도 민주노동당도 군소정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실패들을 딛고 일어설 때의 문제의식이 뭐였는가 하면은 일부 전파, 운동권 전파만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NLPD, 낡은 구분법입니다만은 또 당시에는 이제 비판적 지지와 이른바 민주연합론자들과 독자정당파 이런 부분들이 크게 모여야만 그나마 당으로서 움직일 동력이 확보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주노총 등 이 진보정당에 걸맞는 조직적 대중 기반이 공식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창당에서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거법 등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준비하자고 해서 12년의 세월을 거쳐서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은 창당되었고 실제 당시 좀 폭넓게 그 이전과 다르게 비판적 지지를 해왔던 세력들까지 함께해서 창당에 참여했고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참여했고 세 번째로는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을 남으로써 1인 2표제가 사실상 확보되는 그런 이제 조건의 형성이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민주노동당도 가능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 그 이전의 당보다는 그나마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원내까지 진출하는 힘 있는 정당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요인이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교착 국면으로 들어가고 또 내부 상태에서 당이 쪼개지는데 주요한 의미 있는 작용을 한 요인이기도 사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민주노동당이 당시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해서
진성당원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그 효과와 더불어 많을 때는 뭐 10만 명이 넘는 당원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사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내 진출하기 전에 이미 민주노동이 2004년 원내 진출하기 전에 이미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은 당민회는 당원수가 제일 많은 당이고 그 당원들이 낸 당비의 총액도 제일 많은 당으로 기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진성당원제는 굉장히 뭐 사라져가는 유물처럼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성당원제의 좋은 점이 제대로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이 뭐 패권적인 그런 이제 그 당권 장악의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당내에서 그 철칙과 같은 그런 이제 진성당원제가 오히려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당내의 어떤 선거 시스템 자체가 당 내외적으로 신뢰를 갖다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까지 이제 이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04년은 아마도 이제까지 15년간의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진보정당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지율도 높이고 또 국민적 신뢰도 모았던 한 해였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만회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이제 하락 일로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이러한 어떤 실패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뭔가면은 신생 진보 정당이 자신의 강점으로 이렇게 다룰 수도 있는 주요 주제를 제대로 못 다룸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그게 저는 북한 문제와 노동 문제라고 이렇게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단된 국가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그 대립 구도 속에서 남북 관계가 유지되어 온 그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또 평화 체제를 안착시키는 그리고 군비를 축소시킨다거나 핵무기를 철거한다거나 하는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진보정당 특유의 문제의식과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표출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문제가 치명적인 약점처럼 북한 문제만 나오면 말을 못하거나 또 말을 잘못하거나 뭔가를 하여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진보정당이 한 발 더 나아가는 데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내내 작용을 해왔고 또 이것이 당내에서 여러 세력들 간의 갈등의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동 문제입니다. 노동 문제야말로 어찌 보면 진보정당 특유의 문제식, 정책, 그 다음에 조직력의 바탕이 되는 핵심적인 어떤 가장 이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일반 유권자들 시민들 이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노동 문제만 등장하면 진보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오히려 추락하는 거의 이렇게 철밥통 지키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러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 편만 드는 그래서 어찌 보면 노동하는 기득권층의 편만 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많은 곡해와 오해도 사실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미지가 내내 쌓여져 갖고 그걸 제대로 풀어내지도 못했다. 푸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내부의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이전 투구식의 어떤 그런 패권 경쟁 속에서 부닥치면서 1차 분열, 2차 분열 해서 분열 상태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과연 진보정당은 전망이 있는가? 2000년 그 민주노동당을 만들어가는 준비 과정에서 제일 많이 봉착했던 질문은 한국적 상황에서 유럽과 달리 한국적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그보다 더 후퇴해서 진보정당 필요해? 우리 국민들이 진보정당 없이도 꽤 살 수 잘 살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오히려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짐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극단적인 지적까지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